네, 시면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월요일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관세 이슈로 또 급락을 하면서 좀 쎄한 분위기가 있었으나 화, 수, 목 모두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조금 떨어졌어요. 코스피 2,521포인트 0.58% 하락하면서 오늘 좀 빠진 하루. 하지만 코스닥은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어제 740 정도가 종가였었는데 742.9, 743과 엇비슷한 수치까지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우리 어떻게 좀 잡아가야 할지 매니저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 나왔습니다. 김민석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준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매니저의 한 줄평은요. 네, 쉬어가도 자금 이탈은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3거래일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도 쉬어가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이제 나타났는데 증시가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외국이나 기관에 대한 매도세는 좀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개인에 대한 매수세를 통해서 증시가 버텼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기초 체력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밀리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지수가 조금만 빠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올라가고 수급이 쏠리는 섹터들은 계속해서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사실 얼마나 빠지느냐가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래도 0.58% 하락한 거는 준수하게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어가도 자금 이탈은 없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여전히 테마파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네. 이제 양호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무슨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테마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소에 보통 거래 대금이 얼마나 많이 좀 글자가 좀 안 보이실 텐데 거래 대금이 얼마나 많이 나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거래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되는 현대로템 오늘 거래 대금이 무려 51조가 넘어갔는데 5조가 좀 넘어갔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저희는 뭐 수익을 많이 내고 한 140% 이상 수익 내고 매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전보다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테마가 조금 움직이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보다는 조금 다른 테마.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라든지 또는 로봇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14위인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건전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처럼 움직였던 말도 안 되는 테마들이 급등을 하면서 움직였던 것보다 지금은 좀 실체가 있고 또는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움직이는 게 상당히 좀 건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작년 제가 10월 달, 12월 달 특히 강조해 드렸는데 올해는 대박나는 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움직이는 업종군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나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테마파크. 하지만 현재 장세는 건전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마라고 해서 우리가 나쁘게 볼 이유만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조선일 매니저가 테마파크를 사용해서 이거 박준현 매니저님 한 줄평 잘못 나왔나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닌가 봐요. 예, 뭐 제가 그동안 뭐 계속 테마파크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뭐 틀린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예. 어쨌든 저는 지금 장세는 지금의 장세는 종목 장세에서는 수급이 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요. 지금 방향성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이었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이 아주 강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만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준에서 바라보는 완전 고용은요 30만 건 미만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22만 건, 23만 건을 유지했다가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21만 8천 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고용이 강하다,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증시는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제 고점 논란이 슬슬 나올 텐데 저는 좀 계단식으로 조금씩 내렸으면은 서학개미들도 좀 돌아올 텐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결국엔 한마디로 드리면 지금 방향성이 없는 장세.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 그대로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테마도 많이 생겨나고 많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수급에 좀 집중하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들 살 때 주식 투자는 남들 살 때 같이 사고 남들 팔 때 같이 팔면은 큰 낭패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뭐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뭐 캔들도 이제 뭐 일본 캔들 상으로 약간 좀 몸통도 좀 나오고 거래량도 올라올 때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이 종목을 많이 사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같이 사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고점에 올라가서 윗꼬리가 많이 달고 일본 캔들상 윗꼬리가 많이 달고 거래량이 생전에 터지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진다. 10,000원짜리가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거래가 터지고 있다. 이거는 하락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급이 답이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단타를 치더라도 그런 종목에 들어가면 물리기 쉬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스침의 상한가 애청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이 답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금 뭐 어떤 게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의 수급이 좋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오늘 파란불을 띄운 종목도 있을 테고 빨간불을 띄운 종목도 있을 겁니다. 현 네. 구간에서는 어떤 게 더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수급은 늘 항상 종목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종목 포인트 중에 하나가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메이저 수급이 상존한다. 뭐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부분은 꼭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저는 나누지 않습니다. 시세가 살아있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세가 처음에 이제 올라올 때 주체 수급이 기관이었냐, 개인이었냐, 외국인이었냐를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더 드리면은요. 자, 우리가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 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거래 대금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본다면은요. 우리 개인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절반의 절반,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이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외국인들을 추종하거나 기관을 추종하는 매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네. 이 주가를 처음에 바닥에서 끌어올린 주체 수급이 어디냐, 요걸 조금 더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초 처음부터 이 종목을 살아 올리게 만든 주체가 어딘가 그 부분도 보고 수급도 보는 전략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박주현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한 줄평 모두 들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하나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설 연휴가 끝나고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가장 핫한 섹터는 로봇인 것 같아요. 올트먼의 한국 로봇 러브콜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월 31일 22만 원대였는데 오늘 종가 4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군침이 싹 돌기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군침이 돌기 전부터 조선일 매니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했다면 정말 좋은 수익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트럼프도 로봇을 언급했어요. 조선일 매니저님. 네. 로봇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오늘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주에도 이 시간대에 강조드리면서 사실 삼성전자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봇과 바이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아시겠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무려 9%가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 동시호가 9시에 사가지고 오늘 갖고 있었다면 벌써 40%의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신고가인데 전반적으로 트렌드 흐름이
반도체도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로봇하고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전체 대세가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2.0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는데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게 물류 중심에,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그 산업,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때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에 글로벌의 공급망 재편, 쉽게 얘기해서 지금 무역 전쟁 하듯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글로벌 전쟁에서 공급망 재편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이 또 도입이 되면서 거기다가 공급망 재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섹터가 이제 많이 나눠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뭐 휴머노이드나 뭐 협동 로봇 같은 건 많은 섹터들이 지금 분류되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이슈들을 꺼내놓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를 미국과 미중 관계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기술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 경쟁 싸움에서 로봇주들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성장 흐름을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에서 사실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사실 뭔지 되게 궁금합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네. 아무래도 좀 AI와의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로봇주가 이렇게 강할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사실 뭐 협동로봇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마찬가지고요. 2018년도 때부터 계속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화면에 있는 기사가 2018년도 9월 18일 날 나왔던 겁니다. 보통 이제 로봇 관련 이슈가 나올 때 보면은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게 2018년도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협동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2018년도니까 얼마 전입니까? 7년 전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부터 해서 13일까지 협동 로봇, 웨어러블 로봇을 주제로 해서 뭐가 간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옛날에 움직였던 거하고 조금 달라진 게 지금 현재 AI 산업이 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에 실려 있는 로봇의 AI를 결합하는 것들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핵심 해두가 AI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AI 그리고 협동 로봇 말씀을 드릴 때 꼭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 좀 말씀드리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AI 관련 산업에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금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국가별로 정리해드렸던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슈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테슬라와 엔비디아 피규어 AI가 지금 중국과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상용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로봇이 섬세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잡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물체까지 조작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게 이제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을 가지고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까지도 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제슨 토르나는 초소형 컴퓨터까지 만들어서 로봇을 가지고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연계가 돼 있고 특히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BMW 공장에 자신이 만들었던 로봇을 시험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상용화까지 돼서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싼 로봇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유니트리를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2,100만 원대의 G1이라는 이런 로봇을 상용화를 시켜서 지금 보급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큰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중간에 가게에 가면은 400만 원, 500만 원짜리 배달 로봇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2,000만 원대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권 전쟁을 누가 손에 넣고 빨리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도 그렇고 가격도 문제가 될 텐데 지금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중국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력을 해서 중국의 기술력과 가격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이때가 제가 보기에는 1년 안으로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 사실 삼성 자체 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이미 우방국이 미국과 함께 여러 가지를 준비한 상태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이슈가 아니고 미국 우방국들의 이슈가 같이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로봇이 현재 강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 안에서 중국이 지금 높게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 부분도 미국이 견제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합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힌트가 사실 이번 주에도 있었습니다.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로봇과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사실 로봇주가 이렇게 강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내내 특이점 진행하면서 모든 매니저님들한테 공통 질문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 오늘 김민성 매니저한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 로봇 기업과 협력을 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경쟁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렇죠. 왜 우리나라랑 협력을 하고 싶다고 했을까요? 돈 좀 써라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모금 개념으로. 그렇죠. 이제 어. 미국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도 팹리스가 산업이 엄청나게 크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굉장히 큰데 이제 투자는 한국이 하고 돈은 팹리스가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한테 투자 좀 해라, 우리 사업에 투자 좀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스탠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 대한 제안을 좀 더 따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는 약간 홍보물을 가져가는 식 이런 식에 대한 방향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앞서서 조선일 매니저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랑 중국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벌써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이 출시하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 굉장히 귀여운 로봇을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로봇은 이런 로봇이 움직이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로봇이 무단횡단에다 사고가 났대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이런 기사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해프닝으로 끝난 게 뭐 직원이 조작을 했다가 이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사고가 난 거면은 그 기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노이즈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과연 중국과 미국에 대한 기술 격차를 싸울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도 테마적으로 그리고 미래 산업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감은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고 있는 것은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이 아니라 협동 로봇이나 웨어러블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으로 올해 정도는 좀 끌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까지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의 뭐 결과를 못 맞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주가 측면에서 버블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좀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좀 오버슈팅은 한 건 있습니다. 보여줄 실적에 비해서는. 하지만 성장성, 우리가 미국, 예를 들어서 아까 김희성 매니저님이 얘기해 준 거 보면은 미국한테 로봇 과외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투자하고 그다음 기술력 가져오고 공동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개념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조금 많이 갔다. 조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테마성을 좀 잘 벗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박준현 매니저님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은 지금 우리나라의 로봇 이제는 좀 뭔가 테마를 벗어나서 성장주의 개념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도 이야기 있습니다. 매니저님은 어디에 가까우세요? 지금 성장주로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처럼 아직은 좀 테마의 색을 벗지는 못했다고 보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아직 테마의 색은 조금 벗지 못했다 이렇게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 로봇 업종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조선 업종에서도
용접 협동 로봇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한번 그러면서 제가 올라갔죠. 네, 그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밑밥이 이렇게 잘 깔려 있다 보니까 요번에 지금 뭐 삼성에서 뭐 샘올트머니, 뭐 미래 먹거리 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주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종목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압축해서 보게 되면 그냥 기업들을 좀 압축해서 보게 되면은요. 로봇을 뭐 협동 로봇이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간에 가장 이 원가 측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팔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이제 관절 역할을 해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밀도를 또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로봇 팔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정밀도를 또 높여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제 요 부분이 한 40%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데 한 40% 정도의 원가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테마로 시작을 하지만 아직 테마의 색깔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전기차도 2016년도, 17년도에 테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앞으로 뭐 전기차가 우리 시내에 돌아다니고 뭐 하고 하려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걸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미국에는 전기차가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테마로 시작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가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업종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에 또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로봇도 뭐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지만 언젠가 가겠죠. 네, 뭐 그게 뭐 언젠가는 뭐 간다라고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쵸.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기에는 나쁘지는 않다. 트레이딩하기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성장성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지랑 비교를 해줬지만 2차 전지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사실 탑티어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된 것도 있는데 로봇은 좀 어렵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조선희 매니저님,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주셨고 네. 아마 이 중에서도 매경에서도 제일 빨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직도 저는 갈 길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전에도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화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자 41만 원까지 올라간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삼성에 가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가 좀 쉬고 있지만 바이오하고 로봇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원래 이제 상장하는 그런 주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2016년도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이거를 추천드렸더니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이때 2016년도에 상장을 할 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2016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아니 도대체 상장을 했는데 막 그때 이거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것 때문에 분식회계 이슈 때문에 얼마 전에 지금 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무죄로. 왜 그러냐? 이게 지금 그 특례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아니 돈도 못 버는 회사를 왜 특례 상장 시켜놓고 이게 회사가 뭐 가능한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바이오시밀러 CDMO 회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난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딴지를 거시더라고 유튜브에서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요. 그래서 저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월요일 날 동시호가에 사셨으면요. 벌써 40% 이상 수익이 난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급등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도 지금 뭐 테마다. 테마일 수 있긴 하죠. 근데 사실 지난주에 강조했던 게 딱 이 이슈였거든요. 삼성이 하면 다르다. 삼성이 여러분들 돈 안 되는 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분석을 많이 해서 이 산업에 뛰어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2012년도 아까 16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사업 한다고 상장한다고 그랬을 때 적자나는 기업을 상장시켜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됐었는데 지금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돈을 지금 벌지도 못하는 회사가 무슨 주가만 가서 이렇게 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장하는 기업은요.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기업을 못 만들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의 사장이 한번 돼볼까라는 생각으로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인처럼 하인은 뭡니까? 시키는 일만 하고 월급 주면 월급만 따박따박 닫고 그냥 언제나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급등해서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산업이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테마다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2016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해서 올라올 때 테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로 테마라고 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돈을 별로 못 벌기 때문에 테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3년, 5년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2016년도 접근하듯이 그때도 테마였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접근하는 거를 테마로 보지 마시고 내가 저런 기업을 못 만드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주 형편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로봇 산업이 성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금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2015년도에 가장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던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보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테마로 보지 마시고요. 접근할 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인처럼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냥 yes or no만 해주세요.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회수가 안 돼가지고 네. 자 4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월요일 시초가 들어가요? 괜찮아요? 조정이 들어오면 괜찮을 것 주인답게 같습니다. 하인 말고 네. 조정이 온다면 들어가자고요? 네. 급등할 때 투자가 필요 없잖아요. 주인답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주인은 비싸면 안 사죠. 네. 주인은 어떤 데 삽니까? 회사가 안 좋아질 때 투자를 하지. 좋을 때는 그냥 돈 버는데 무슨 투자를 합니까? 그럼 조정 들어오면 네, 그때 조정 들어오면 지금은 너무 그래도 좀 네. 단기간에 들어가기 비싼 구간 맞다. 네, 조정 알겠습니다. 들어오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선희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봤고 단기적으로 일단 눌림목 들어왔을 때 접근해보는 것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석 매니저님. 네. 자,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좀 휴머노이드 밸류 체인에 있다 보니까 아주 좋게 달려가고 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뭐 하이젠 RNM은 이제 경고까지 먹었죠. 네. 이쪽이 상당히 핫한데 여기도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눌림목 접근이 유효한가요? 저는 이 정도까지 아직까지 못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에 리스크가 적은 종목도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2, 3년 뒤에 우리가 로봇이 얼마만큼 성장을 할지, 향후 5년 뒤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단언 짓고 이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도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적자로 전환하기 시작을 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로봇 산업들도 기대감만큼에 대한 실적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고꾸라지는 구간도 분명히 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미 떠 있는 종목 말고 이제 실적에 대한 찍히는 종목들도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어러블이라든지 네. 협동 로봇 이쪽으로는 이미 좀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매니저님, 자 로봇 종목 바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인탑스 종목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있고요. 네.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뒤집어 놓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서 일단 가격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어러블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의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을 찍으면서 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인탑스고요. 미국의 이제 베어 로보틱스에 대한 서빙 로봇 지금 서비와 서비 플러스를 이미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보핏에 대한 웨어러블 로봇이 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인탑스가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인탑스가
그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라는 지분을 가지고 기대감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인탑스는 삼성전자라는 고객사를 가지고 실적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 보니까 좀 주의 깊게 보셔도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 이맘때도 소개시켜줬지만 그때보다도 더 괜찮은 자리, 오늘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도 노려보기 좋은 자리, 네. 인탑스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춘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SPG라는 종목을 오늘 감속기. 네, 감속기 쪽이죠. 그리고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납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제가 작년 11월 달에 하이젠 RNM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마 스치매 상한가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을 그때 가지고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제 저는 한 두세 달 빠른 전문가가 됐습니다. 우리 민성 전문가님, 이 똘똘이 스모프 전문가님은 한 달 빠른 전문가거든요. 저는 두세 달 빠른 전문가가 네. 돼버렸네요. 최근에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요거 하이젠 RNM은 좀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고 지금 SPG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인 분석이나 업황 정도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4만 원짜리가 지금 2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고 그럼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뭐냐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저항 라인,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산다면은 이게 만약에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니까 요거 이탈하면은 나는 매도하겠다라고 투자 전략을 세우겠죠. 자, 그러면 현 주가에서 여기서 만약에 매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손실률이 너무 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해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투자 전략을 잡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 방에 내가 여기서 다 사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 되면은 이제 1시간 후에는 종목 상담할 텐데 분명히 이 종목 SPG도 지금 한 35,000원에 뭐 비중 한 50%, 60% 사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이거 본전 올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한 방에 다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딱 손절 라인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4만 원, 4만 5천 원 선에 딱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로 가면은 얼마를 벌고 아래로 가면은 얼마를 손실을 볼 텐데 그래서 아래로 가는 것보다 위로 가는 게 더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쪽에다 베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고 업황이 좋고 기대감이 있고 뭐가 좋고 해도 다 필요 없어요. 왜? 지금 현 시세가 비싸면 주식은 시세를 사는 거거든요. 현 시세가 너무 비싸면은 못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기대감이 있어도 10,000원짜리가 단박에 10만 원, 10배 올라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사실 수 있습니까? 사서 만약에 수익이 나도 그거는요. 계륵이에요. 예. 내가 1억 갖고 투자하는데 그걸 얼마어치 사겠습니까? 10배 오른 종목을. 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소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박주현 매니저님 그 종목 상담할 때 승계를 많이 한다고. 근데 저도 간접적으로 좀 약간 들었는데 무섭네요. 주식 잘해야겠다 생각 바로바로 듭니다. 자,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종목 봤는데 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변함이 없습니다. 뭐 네. 차트 볼 거 있나요? 차트 볼 것도 없죠, 뭐. 여기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대 얘기했더니 막 유튜브에서 딴지를 걸으시던데 결국은 그분만 안 사시고 여러분들 사셨죠? 네. 일주일 만에 40% 넘게 수익 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주인처럼 여러분들이 산업을 접근할 때 성장성 있는 업종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업을 접근할 때 내가 먹고 튀어야 되겠지 그러면 꼭 걸려서 여러분들 못 팔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성장형 업종군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드린 대로 주인처럼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왜? 이 회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하시면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공략을 하되 눌림목이 왔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종군에서 1등 종목이 계속 공략하셔야 돼요. 어차피 다른 종목이 2등, 3등, 꼴등 공략하는 것보다 1등 공략하는 게 낫습니다. 물리더라도 1등 종목이 빨리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도 1등 종목이 떨어지면 다른 종목들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1등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 주에 눌림목이 올 때 기다렸다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는 이 정도면은 지난주에 딴지건 사람 나와라.
조선인 매니저님 억울하겠다라고도 이야기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로봇. 그 다음은 AI 또 이야기해봐야겠죠. 자, 딥시크가 가성비 좋은 AI 모델 내놓아도요. 빅테크들의 AI 증설 투자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아마존 오늘 나름 호실적 발표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은 컨센을 살짝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자본 지출은 대부분을 AI에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의지를 또 불태운 모습입니다. 자, 확실히 이게 이제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는 건지 지금 빅테크들은 딥시크 이후에 오히려 더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입을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김민석 매니저님. 네. 자, 딥시크가 나온 시점 그리고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거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는 시발점인가요? 그렇죠. 이제 치킨 게임이 되고 있고요.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경쟁이 있어야 사람은 빠르게 성장을 하기 마련이고요. 이제 경쟁이 없으면은 약간 도태되기 시작을 하거나 네. 좀 더 안주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불을 지펴줬기 때문에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딥시크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면서 그동안의 비싼 칩에 대한 모멘텀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AGI 단계에 갔을 때 아직 3단계밖에 안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딥시크가 개발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3단계 정도 수준으로밖에 잘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4단계, 5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아무리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한 전력 인프라망도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저렴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효율성 좋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스몰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잘 만들고 있는 고가형 모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드웨어라든지 AI 인프라에 대한 악재로 반영이 됐던 거는 단기적인 악재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밝힌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또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AI 산업에 대한 사이클은 또 한 번에 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존도 그렇고 지난주에 메타도 그렇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 인프라 투자, AI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빅테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다뤄봤던 딥시크의 가성비와는 좀 차별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딥시크 관련된 모델도 경쟁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딥시크를 넘어서는 모델도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이제 고비용 모델도 계속해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싸움이고요. 이제 중국이 지금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는 저비용 이제 모델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 사용한 금액이 8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대전에 참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소형주들에 대한 경쟁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딥시크도 여전히 좀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렇죠. 기능면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 오류율이 정말 적은 게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일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투자 비용이 한 5%밖에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LLM을 학습하는 비용까지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100배는 더 들었을 거다. 그러면은 500%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오픈 AI보다 더 비싸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과적으로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는 거는 오픈 소스로 가고 있다는 거는 좀 더 경쟁에 대한 요소가 또 다양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도 폐쇄적으로 가다가 오픈 소스로 좀 방향성을 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치킨 게임은 좀 더 가파르게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한국형 AI에 대한 좀 기능면도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샘 올트먼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킨 게임에 이제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좀 기준점을 잡고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될까도 되게 궁금한데 박주현 매니저님. 뭐 막상 치킨 게임이라고 하니까 빅테크 중에 가장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근데 막상 치킨 게임이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얼마 전에 유통 치킨 게임이 있었죠. 근데 쿠팡이 CJ고 다 이겼어요.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좀 떠오르는 뭐 이런 유망주 같은 데를 봐야 되나? 이런 좀 다양한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그동안 지금 미국 2024년도 미증시를 이끌었던 예.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미증시를 이끌었던 부분이 인공지능 쪽이었습니다. 예.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근데 이번에 지금 뭐 중국의 딥시크,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딥시크에서 만든 뭐 R1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뭐챗 GPT를 뭐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딱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뭐 78억 우리나라 돈으로 뭐 78억 80억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예. 아니 원가를 1억 들여서 만든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중국이 원가 1,000만 원도 안 들여가지고 똑같이 만들었대요. 네. 그럼 과연 원가 1억 들은 차랑 원가 1억 그 들은 1,000만 원 든 차랑? 똑같은 차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1,000만 원 들었어. 과연 성능 면에서 10년을 탔을 때, 5년을 탔을 때 네. 과연 1억 원을 들인 차만큼 이 차가 굴러 다닐까? 초등학교 제 아들이 5학년인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방송에서? 그래서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중국산 제품을 요즘 초딩들은요, 초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초등학생들은요, 네. 짜비나라고 한대요. 짜비나. 예, 예. 뭐 차이나를 또 붙여서. 네, 예. 짜비나라고 한다고 뭐 네. 짝퉁 막 그러니까 예, 이제 막 맞아요. 합성어로 해가지고 짜비나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딥시크의 이 아론도 솔직히 비슷하다. 짝퉁이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가짜다. 네. 벌써부터 지금 뭐 티가 나지 않습니까? 뭐 보안 문제가 지금 뭐 걸리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민석 매니저 앞에서 이제 뭐 제대로 다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덧붙인다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네. 소프트웨어 쪽에 일단 뭐 새로 생겨나는 부분이든 뭐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든 뭘 하든 간에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이면은 좀 전반적으로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관세 전쟁으로부터도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제 머리만 아파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딱 생각하면 지금 뭐 소프트웨어 쪽도 지금 조정받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맞아요.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대부분 소프트웨어 종목이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윗골이 달고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여기도 네. 좀 기회 왔다고 보세요? 기회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AI하고 오늘 이슈가 아마존의 AI하고 AWS 집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로봇도 그렇고 지금 AI나 AWS 또는 신개발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이냐 중국이냐거든요. 패권 전쟁 싸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90년도 초반에 이제 인터넷이 WW가 나올 때 제가 그때 이제 어디 이제 복지관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셔놓고 그때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앞으로 여러분들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 편지가 필요 없고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주소만 딱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은 기가 막히게 오는데 무슨 이메일 주소야 하고 큰 소리 치면서 했던 그 할아버지가 2년 뒤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이메일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로봇도 얘기했고 지금 우리 AI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 패권도 이미 중국이냐 미국이냐에 따라서 많이 패권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중국이 1990년도 중반에 만약에 인터넷을 장악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큰일 났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의 이 인터넷이 없었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다 이미 중국의 손아귀에서 모니터링 되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딥시크 사태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딥시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똑같은 AI를 구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싼 가격이 했답니다. 자, 근데 만약 중국이 패권 전쟁에서 이긴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AI, 여러분들 일상생활 모든 것들이 다 중국 정부에 다 그냥 정보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재무부나 우리나라에서도 딥시크를 차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예. 앞으로 이런 이슈는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패권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잡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따라잡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하면서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도 어디엔가는 이정표를 쓰고 깃발을 꽂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AI 쪽에서는 늦긴 합니다만 분명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서 앞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해 주셨지만 소프트웨어 눌리면 왔으니까 네.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선희 길게, 매니저님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으로 바로 좀 들어가서 어떤 종목 우리가 지금 노려봐야 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매니저님 먼저 가볼까요? 네, 소프트웨어 이제 아까 스탁을 쭉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팔았습니다. 그래서 좀 네. 마음이 아프긴 한데 또 이럴 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실적이 있느냐, 좀 실적.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잘 지키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더존 비즈온인데 실적 이번에 있죠. 또 역사적인 실적, 연매출 4천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영역으로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실적만 잘 지킨 게 아니라 더존 비즈온의 좀 중요한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AI 사업에 대한 전환을 빠르게 하면서 AI성에 대한 좀 실적이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AI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나 근태 관리를 AI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아마란스 10이라는 솔루션이 전년도 대비해서 168%가량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AI 솔루션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그거를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몇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이 잘 지키고 있지만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럴 때를 잘 공략을 해서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좀 하락했을 때 또 유심히 좀 봐야 될 종목 더존 비즈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SP 소프트. 네, SP 소프트를 한번 좀 유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SP 소프트는 지금 유보율이 한 1,700% 작년 말 기준으로 1,7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유보율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작년 2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유보율이 좀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소프트웨어 그 기업 이름에도 있다시피 돈이 회사에 좀 있으면 연구개발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조금 있는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아주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지금 신규 상장할 때 27,000원대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 10,000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점은 다졌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이렇게 저점을 계속 다지고 있는 와중에 오늘 지금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 거래가 어느 정도나 터졌냐면은 지금 1,400만 주 정도 발생을 했는데 윗꼬리는 살짝 좀 달았지만 몸통이 좀 더 깁니다. 그렇다면은 남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 초반이 아니라 방송 초반에 남들이 살 때 저점에서 남들이 살 때 좀 같이 사주면 같이 사고 팔 때 같이 팔면 큰 낭패 안 본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저희 저점이잖아요. 그 저점에서 남들이 좀 사고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남들이 좀 사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때부터 조금 시작해 볼까?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지어놓고 요 정도 되면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겠구나. 얼마? 한 1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000원 라인에서는 일단은 보초병 정도만 남기고 다 팔아야겠구나라는 투자 전략이 명확하게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또 이렇게 투자 전략이 명확히 나오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지 그냥 온으로 감으로 촉으로 그냥 용왕님이 점지해 주셔서 이런 매매는 이제는 그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P 소프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조선희 매니저님은 어디 주목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두 매니저님이 아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아주 박직하시니까 저는 살짝 비껴서 전력기기 관련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좀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네. 자, 이게 1등 지금 달리고 있는 1등주입니다. 전력기기에서 1등이 효성중공업인데 매출도 우리나라에서 1등 탑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금요일 날 들으니까 툭 떨어져 이렇게 지금 파란 굵은 선 21선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나 고민했어요.
근데 월요일에 되니까 더 떨어졌다가 이게 다행히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양복이 생겼는데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전력기기 쪽이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신고가를 내버렸습니다. 신고가를. 자,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AI 쪽에서 전력기기 관련 종목 좀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효성중공업 1등인데 제가 계속 1월 달부터 얘기 드리고 있는 거는 LS 일렉트릭인데요. 이거 보세요. 안 빠지고 있죠. 효성중공업은 폭락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얘는 폭락하지도 않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은 말씀드린 대로 1월 달부터 제가 공략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게. 근데 수익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XAI 바로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이 회사의 변압기를 쓰고 있다고 계약 체결했고요. 조만간 미국의 빅테크 4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이 큰 계약권을 따낼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빠지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종목 두 분이 주전들인 종목도 좋은데 LS 일렉트로닉 같은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주도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AI를 넓게 봤을 때 전력 인프라까지 LS 일렉트릭까지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미국 제약업계가요. 지금 트럼프에게 의약품 관세 제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막 지금 다이렉트하게 주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관세, 제약바이오의 불똥이 튀나 이 걱정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박준현 매니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약바이오도 좀 잠재적인 리스크가 이제 생겼다고 보세요? 뭐 생겼다면 생겼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그건 같은데 뭐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아니라고 아니다? 봐요. 네, 저는 아니라고 뭐 아까 저기 방송 전 회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아프실 나이가 됐는데 아프면은 신약도 좀 드셔야 되고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필요해지니까. 네, 실질적으로 자기도 필요할 텐데 네. 굳이 거기다 관세를 왜 매기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제약바이오까지 건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뭐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자체도 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 뭐 탄원서를 낸다, 네. 뭐 진정서를 낸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약바이오에 그래도 좀 관심이 좀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종목 이런 기업들은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신약들이 뭐 8개, 10개 막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막 뭐가 임상 3상에 성공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 이미 임상 3상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선반영 많이 돼 있을 테고, 예. 그때 사가지고는 큰 수익을 내기 힘들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약바이오 뭐 대기업일수록 좀 시총이 좀 클 수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아이들이 좀 저점에 있을 때 모아놓으면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아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그거를 OX로 대답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없다. 없다. 네, 없다의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딱 정리까지 딱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그런 뭔가의 분위기보다는 이 상하리만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합니다. 지금 되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를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제 조선희 매니저님, 김민성 매니저님 두 분 다 박준현 매니저님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면은 오히려 조금 투자 포인트 잡아가야 할 곳 어디일지 이런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 하는데 다들 박준현 매니저님 의견 동의하십니까? 불똥 안 튄다.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왜냐면 너무 왜요? 똑같으면 또 안 되니까 왜냐면 이제 오늘 이슈 나온 거를 보면 이제 그 언론상에서도 좀 보도가 됐는데 살짝 이게 대형 제약사들 예를 들어 갖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머크. 셀트리온이라든지 우리 국내 제약사 우리나라가요? 네, 네.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유한양인, 대웅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매출을 가장 잘 내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 삼성 바이오로스만 빼고, 네, 그죠? 거의 대부분인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냐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특히 이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왜 관세를 이렇게 관세를 그냥 올리면은 모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지을 건데 왜 혜택을 주냐라는 얘기했죠. 그러면서 사실 우방국이 옆 나라의 멕시코도 그렇고 지금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매겨버렸는데 매긴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약 바이오 쪽도 조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사실 제약 바이오 쪽이 엄청나게 지금 힘이 좋고 세긴 한데 문제는 네.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원료 의약품 등 거의 대부분의 제약사 제품들이 지금 관세를 안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 10%만 관세를 딱 부과를 해버리면 이게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만약에 경쟁했을 경우에 이게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한양행까지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밀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슈화가 될 것도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안 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지금 제약사들이 그거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 사실 이 트럼프를 예측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꼭 하고 만다라고 하니까 이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피하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수익이신 분들은 피해도 된다라는 좀 불을 좀 피하고 딴 데에서 일단은 먼저 그 상황을 지켜봐도 괜찮겠다라고 좀 들리고 일단은 네 제약바이오가 또 좀 관세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는 한번 피해보자라고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제 김민석 매니저는 아까 끄덕끄덕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쪽 라이트한 면을 좀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요새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코스피 시총 3위까지 올라갔고 코스닥 시총 1위는 알테오젠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IT 다음은 이제 제약바이오구나. 이런 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성장세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한 바이오라면 계속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트럼프가 또 CDMO에 대한 모멘텀을 좀 한국이나 러브콜을 계속해서 지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보편적인 관세에 대한 이슈는 사실상 협상에 대한 카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원래 트럼프 1기에 대한 스타일이었으면은 벌써 관세 때리고 남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한 유예 기간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는 무역 적자에 대한 축소를 위해서 뭔가 좀 협상을 하기 위한 단계적인 정치적인 이슈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바이오사를 견제하면서 이 바이오에 대한 산업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기업들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가 실질적으로 크게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파이프라인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좀 더 세금을 더 내더라도 수익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호재성으로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부분에서 짚어줬습니다. 관세가 생겨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파이프라인 더 들어간 게 많기 때문에 수익성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이 제약바이오 관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찬반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봤고요. 자, 투자 아이디어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김민석 매니저님 종목 어디로 보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근데 제약바이오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또 유한양행을 빼놓고 볼 수는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 중에서도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가 좀 여기에 대한 승부수가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좀 마일스톤 그렇죠. 수령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마일스톤뿐만이 아니라 로열티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은 유한양행은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 국가에 대한 승인이 이어질 때마다 마일스톤을 추가적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중에서 계속해서 돈을 버는 몇 없는 기업이라서 이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예상보다 더 강하게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16만 6,900원인데 사실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밸류에이션 계산을 하면서 적정 주가를 체크를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점은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고 이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포모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강한 상승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유한양행이 지금은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가장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국내 제약바이오 심볼 유한양행 강조했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또 제약바이오 좋은 섹터, 좋은 종목 있을까요? 아, 그럼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 힌트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소를 보세요. 주소를. 9713 우리나라 주소하고 틀리죠. 키 웨스트 애비뉴 수트 300 럭크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주소가 아닙니다. 미국 주소입니다. 어디 USA 있습니까? 써 있네요. 예. USA로 써 있죠. 예. 예. 코롱 티슈진입니다, 여러분. 코롱 티슈진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롱 티슈진의 화면을 또 보여주시면 이 회사에 지분 투자한 걸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요. 자, 코롱이 있고요. 코롱이 37% 갖고 있고 이웅렬 회장도 투자 14% 했습니다. 코롱 성명과 코롱 글로벌텍, 코롱 글로벌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코롱 대기업의 자회사들까지 회장님뿐만이 아니고 자회사들 다 투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회사는 미국에 있고요. 투자를 5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이 로봇 하듯이 바이오 하듯이 코롱 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코롱 티슈즈를 찍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코롱 티슈즈는 3년 동안 거래 전형됐습니다. 아시죠? 네,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차트를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차트가 조정을 좀 하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몇 개 안 됩니다. 코롱 티슈즈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에 없다. 미국에 있다. 코롱 티슈진 투자 포인트 하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리스크가 없다니 그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네. 저는 SK바이오팜을 좀 말씀을 이제 최선호주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잠깐 주소를 봤습니다. 혹시 한국에 있죠. 미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으면 대박인데. 네.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주소를 봤는데 일단 저는 이 SK바이오팜의 투자 포인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일단 뇌전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미국 내 성장세가 좀 가팔라서 이번에 지금 단일 매출로만으로도 실적이 꽤 잘 나왔습니다. 꽤 잘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2025년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좀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면에서는 뭐 흠잡을 데가 없고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 이제 차트가 이뻐야 되겠죠. 그렇죠? 차트도 이쁩니다. 제가 이거 차트도 한번 봤는데.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한 30만 원짜리 20만 원, 25만 원대까지 있던 종목이 지금 12만 7천 원대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많이 받았고 지금 바닥에서 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지금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자, 이게 만약에 이 아이가 제가 이제 만약에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이렇게 위아래를 움직이지 않고 옆에 좀 횡보하면서 거래가 바짝 줄어야 됩니다. 이때는 거래 터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터지면 안 되고요. 거래가 이렇게 바짝 줄어야 돼요. 바짝 줄여서 만약에 옆으로 횡보한다라면은 이때가 조금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리고 분봉상도 지금 보면은 11만 5천 원에 11만 5천 원 라인 정도의 분봉상 지지 라인이 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저기 한 18만 원 선, 19만 원 선에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SK바이오팜 지금이 가장 적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최선호주로 꼽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특히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인사이트들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미래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세워 가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네이버 밴드 오시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너튜브를 통해서도 매주 화요일 2시 반에 교육을 통해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네, 저도 네이버 밴드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제 이름 검색하셔야 되겠죠. 자, 매주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여러분들에게 장 끝나고 3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왔는데 주말을 이용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네,
조선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네이버 밴드도 많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홍보가 제일 기대되는 남자 박춘현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일봉 차트로 보시면요. 1월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오.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그 종목들의 1월부터 지금까지의 일봉 차트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빨리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핫한 두 종목을 또 갖고 있었던 네이버 밴드입니다. 마음에 드시다면 네이버에 또 박주현 매니저님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 넘어가시죠.